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자, 2022년 11월 4일 특징주 공략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2만원 구간 회복 시도 중요하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호실적 발표하면서 올라온 후에 유지 잘 해주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5천원 단위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21선이랑 5일선, 11선 이렇게 이평선들이 올라오고 있죠. 이격 좁히는 구간이라 옆으로 횡보하면서 잠시 쉬는 겁니다. 다음 저항은 이제 25,000원인데 25,000원 뭐 한두 번 저항받아도 이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술적 반등하는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2만원만 유지해준다면은 여기 넘어서 3만원 구간을 돌파해야 되는데 이 구간은 매물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2만원 후반부터 해서 이제 거래량을 좀 실어주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만원 쪽은 거래량을 좀 많이 실어줘야 넘어갈 수 있다 정도로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주은행입니다. 자, 제주은행은 이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인상 목표치를 높인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금리 인상 목표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반짝했다. 그래서 8,500원 오늘 같은 날은 좀 넘어가 줬어야 되는데 이 어제 음봉 아래서 안에서 움직인 건 좀 별로예요. 그래서 거래량 실은 건 좋지만 빠르게 8,500원을 넘어가 줘야 된다. 그리고 9,500원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 여기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락 밴드를 그리면서. 그러니까 이 9,500원 구간은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구간이고 8,500원도 이 음봉 사이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뭐 저항 구간이 좀 많은데 그래도 뭐 지금 뭐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수의 기대감은 있으니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수주지원단 원팀 코리아에 코오롱 글로벌이 포함되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7,500원 넘는지 보자 했는데 넘는 거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목표치 2만원 두들기기까지 했습니다. 거래량도 실어졌고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7,500원만 유지해주면 추후에 다시 한번 두들기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같은 경우는 꾸준히 보셔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급등 나올 때마다 이제 저항 구간 돌파 못하면 한 번씩 정리하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저항 구간도 계속 알려드리죠. 17,500원 돌파하면 2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 2만원 돌파하면은 22,500원 이렇게 2,500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히림입니다. 히림도 마찬가지죠. 가장 먼저 네옴시티 얘기 나올 때 가장 먼저 히림하고 S&T 에너지가 떠올랐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림은 기존부터 이제 설계 쪽으로 해서 뭐 작업을 같이 했었고 S&T 에너지도 이미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 뭐 이런 종목들이 떠오른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좀 휴식을 취하고 고점을 돌파해내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지금 10,000원 돌파한 후에 기존에 돌파 실패했던 구간이죠. 돌파한 후에 11,000원, 12,000원 이렇게 꾸준히 돌파해주고 있는데 아주 좋은 모양.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제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니까 급등한 모양에서 13,000원 유지해주는지 보시고요. 13,000원 이탈하면 한번 정리했다가 요 12,000원 이하를 주는지 요 갭 나온 거를 메꾸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12,000원 전후부터 해서 12,000원 이하 정도 주면은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13,000원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더 보시면 되고요. 자, 데모는 이제 유압 브레이커, 이 굴삭기 관련 부품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네옴시티 같은 쪽에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 가면서 막 날아가면 오히려 고점을 찾는 과정이니까 어디서 매도할 건지 빠르게 찾으셔야 되고요. 지금 구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추세 밴드를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저항에 맞으면은 밀릴 거고 밀리면은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갈 거고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추세 밴드를 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영 GNM입니다. 이 종목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 네옴시티 쪽에 외벽 전체를 강화 유리로 시공할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리 가공 제품 제조업체죠.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등장을 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평범한 이슈는 아니죠. 그러니까 요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그동안 이제 관심 못 받았던 보상을 받는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서 다 이 종목은 이제 보시면은 6,500원, 1,650원, 1,800원, 1,950원 이렇게 15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되니까 내일 1,800원 넘어가는지 보시고 넘어가면은 1,800원만 유지하면 보유, 이탈하면 매도. 그다음 1,900원 넘어가면 1,900원 이탈하면 매도. 이런 식으로 150원 단위로 높이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울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한림대학교와 BMT 연구진이 암세포를 72시간 내에 사멸시키는 항암제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BMT에 투자한 사실 이력이 있는 이 다울인베스트먼트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런 항암제 물질 개발하는 거는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뭐 반응률, 뭐 가능성, 뭐 그리고 부작용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임상을 들어가는 건 또 다른 일이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래량 실어서 지금 워낙 뭐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2,500원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다음 목표치 3,000원이니까 3,000원 돌파하는지 보시고요. 3,000원 돌파 못한다 여기서 망설이고 제한된다라고 하면 한번 정리해주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면은 그 다음은 3,500원, 4,000원 이렇게 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되겠죠. 자,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만 보시고요. 이거는 뭐 호재가 발생했는데 단발적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악재, 잠정 제조 중지랑 뭐 회수 폐기 명령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집행정지 해달라라고 해서 신청해서 인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발생을 했고 그 악재를 해소해가는 과정인데 뭐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보기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거래량 터져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갈 때마다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4,000원인데 다음 목표치 7,000원인데 한 번에 올라가는 거 바라지 마시고요. 1,500원 단위로 보세요. 5,500원, 7,000원, 8,5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1,500원 단위 올리면서 보시다가 해당 구간을 돌파 못하거나 돌파한 후에 다시 이탈하거나 하면은 빠르게 정리하고 다른 종목 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세요. 자,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LG화학의 2차전지 양극재 검사 솔루션을 공급 계약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억 뭐 3천만 원 정도 규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거래량도 터지고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보시고요. 근데 이 이슈 같은 경우는 그 10월 뭐 중하순에 나온 거라서 그냥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기업 내용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냥 이슈를 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이제 뭐 일주일도 더 지난 한 열흘 정도 지난 이슈를 가져다 붙이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2차전지 양극재 검사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필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000원 돌파했으니까 이 구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지금 5,000원에서 6,000원 쪽을 노리고 있죠. 그러면은 중간 저항을 보시는 게 맞아요. 5,000원까지는 너무 멀고 5,500원 이탈하면 한번 정리하시고 5,500원 유지하면 6,000원 돌파 노리시는 겁니다. 6,000원 넘어가면은 다음 7,000원 목표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좀 약하다 싶으면은 뭐 그 7,000원 못 갔는데 약해진다 싶으면 6,500원 돌파 못 하는지 이런 식으로 중간 저항을 좀 활용하시면 기술적으로 보시는데 좋습니다. 자, 모다이노 칩입니다. 소니랑 혼다가 이 전기차를 이제 공동 개발한다고 하죠. 그래서 2025년에 미국에 판매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노 칩 테크놀로지를 흡사병한 이 모다이노 칩이 이제 이름에도 들어있죠. 이노 칩을 이제 흡사병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에 소니에 납품했던 이력이 있어서 부각이 됐습니다. 최근에 3,000원 유지해주면서 이제 한번 모양을 만들고는 있었는데 오늘 강하게 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근데 3,500원 구간을 유지해주는 건 중요합니다. 이 구간 좀 유지해줘야 되고 이탈하면 뭐 62선 지지나 지지받을 곳들은 있지만 돌파를 못하면 이건 좀 아쉬운 모양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우산업입니다. 현우산업은 LG그룹이 애플카 최적 파트너라는 분석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미 애플은 LG그룹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LG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이 지금 카메라 쪽 뭐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배터리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점유율 1위고 그리고
LG 이제 OLED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가 전장용 OLED는 다 납품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LG 그룹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과거부터 이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잠정적 사인 전 단계나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둘 사이가 틀어지지 않는 이상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 그러다 보니 현우산업이 LG전자향 이제 PCB 공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못 올라가고 꼬리 달고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이 4,000원 회복이 중요했는데 어제 회복하고 오늘 이슈까지 달면서 올라왔다. 그래서 약간의 붙여넣기성 이슈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니트론텍입니다. 자, 현대차랑 국회사무처가 국회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을 하자라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죠. 기존에도 그 국회에서부터 해서 이제 자율주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범 서비스도 한번 하고 테스트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유니트론텍을 비롯해서 모트렉스나 이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거래량 이렇게 이틀 연속 실으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였는데 4,000원 돌파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4,000원 구간만 오늘 넘어가줬으면 아주 좋은 모습 보이면서 유지만 해주면은 추가 상승 노릴 수 있는데 4,000원 아래서 끝난 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4,000원 돌파한지 이 여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한 차례 정리하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면은 사실 이 정도 거래량 붙으면 돌파해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해요. 그래서 좀 다음 주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GTS는 쌍용차 회생 절차 종결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KG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이제 KG ETS를 비롯해서 KG그룹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낙폭이 과대하다 보니까 이 핑계로 11,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회복을 했습니다. 다음 목표치는 13,500원, 그 다음은 16,500원 이렇게 이제 2,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NS입니다. NS는 이제 원익회의가 이제 그 흡수합병을 앞두고 거래 정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흡수합병 기대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기대감을 모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 저항에 걸려 있는데 요것도 기존에 한번 오늘 한번 이렇게 두드리는 거 보면 다음 주에 돌파 시도는 나올 것 같아요. 돌파 못하면 여기가 매도 구간이 되는 거고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 노리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1,500원 단위가 다음 목표치는 12,000원이 됩니다. 자, 탑머트리얼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기술적 분석을 해도 이제 신뢰가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적 분석은 이제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과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데이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대로 보면서 제가 2,000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4만원에서 42,000원 돌파하는지 보자 했는데 42,000원 돌파하고 44,000원 구간에 딱 걸쳐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4,000원에서 2,000원 단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수급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렇게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선익시스템은 이제 삼성전자가 의료용 VR기기 전파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VR 관련 기업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21선까지 올라탄 건 좋습니다. 15,000원 못 올라간 건 좀 아쉬운데 거래량 실어줬고 언제든지 15,000원만 넘어가면 2만원까지는 어렵지 않은 종목이에요. 2만원의 매물이 약간 있어서 돌파하게 되면 25,000원까지 가는 거고 5,000원 단위로 볼 수 있고 최근에 로블록스가 9월 가입자가 23% 늘었다라고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영향도 선익시스템도 충분히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 출발이 중요했는데 출발을 예쁘게 잘 끊어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포스코 에너지 흡수 합병하는 안건이 승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래량 실어서 좋았는데 23,500원 구간을 돌파는 못했습니다. 이 구간 넘어가는지 잘 보셔야 되고 넘어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23,500원 넘어가면 27,000원이 다음 목표치다라고 보면서 목표치 높이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애경산업은 이제
워낙 뭐 바닥권인데다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철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화장품 테마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 3분기 호실적까지 발표하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여러 가지 겹경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5,000원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오늘 딱 걸쳐놨는데 15,000원을 뭐 당분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17,500원, 뭐 2만 원 이렇게 2,500원씩 단위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특징 조공약법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